자,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무비씨네 영화방 특집 방송.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썼어요. 네, 어땠습니까? 저 오늘 할 말 없겠다 하고 왔는데 말 되게 많이 하네요. 저 또. 제가 예상했습니다. 이분은 말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제가 부르면서도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걱정하지 않고 불렀고. 제가 진짜 막 계속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요. 되게- 내가 야 전문가 2명 앞에 두고 내가 무슨 소리 하냐. 근데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계속 이건 좀 그렇고 이건 이렇고. 제가 볼 때 이분은 부르면 오십니다. 제가 보는 이분의 캐릭터 뭐냐? 발화점이 상당히 낮은 연료야. 근데 효율이 좋아. 잘 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분이 말을 안 하셨으면 전문가라고 해도 됐어. 그치.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담배 피고 오는데 네. 제가 슬쩍 고정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그랬죠. 응. 뭐 부르면 내가 부르면 오는데 뭐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내가 반고해라. 그래. 광고가 좋죠, 광고.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분이 의외로 또 바쁘신 분입니다. 아까 백수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작품 세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의외로 바쁘신. 안 하면 이때만 좀 쳐줘요. 감독님이세요. 네, 감독님이십니다. 영화 저희가 감독님이시죠. 영화를 다루는 이런 무비씨네 영화방 그 팟캐스트인데 조만간 이제 감독님으로서 한번 나오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네, 일단 감독님으로 나오시기 전에 어떤 분인지 좀 캐릭터를 좀 잡아드려야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먼저 여러 가지 다른 방송으로 모시고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똥멍청이로 계속 앞으로도 네, 우리 똥멍청이 감독님을 모시고. 네. 감독하지 마요. 네. 자, 그럼 똥 감독님, 저희 자, 1부에서 이제 트럼프를 다뤘고 2부에서는 유독 저희가 푸틴도 있고 그다음 아베도 있고 뭐 짜르가 있고 네, 여러 명이 있고 또 우리 바로 위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갓 계시고. 네, 갓 계시는데 그 여러분 중에서도 특별히 두테르테를 얘기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두테르테라는 캐릭터는 이제 트럼프랑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얘기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입니다. 네. 네. 두테르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인물이시죠? 어떤 인물이시죠라는 네, 인물이죠. 간략하게 한번 존칭을 소개해보자면. 붙이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요, 사실은. 뭐 지금 뭐 필리핀의 대통령이죠. 네네. 네, 필리핀의 대통령이고 이제 그 사람이 소위 말해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표방하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거의 전두환이죠. 그렇죠. 네, 뭐 약간 거의 그 전두환이죠. 뭐랄까 그 정통성을 좀 챙겨야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범죄의 전쟁 많이 하는데 두테르테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정당하게 있죠. 당선된 그런 신분이잖아요. 정당하게 당선도 됐고 그 전에 이미 그 인기가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제 시장 시절에 네. 범죄와의 전쟁을 아주 효율적이라기보다 범죄와의 전쟁을 아주 무자비하게 치러내면서 사실 인기를 얻었었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선거로 당선이 됐죠. 뭐 우리 땅크 씨처럼 땅크로 이제 밀고 와서 이제 된 게 아니라.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분은 공약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대중의 인기를 얻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렇죠. 마치 김 기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는 그것과 이제 지금까지 행보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가 아닌 네.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딱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할 이 수 있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선. 국민들이 원한 주권자가 원한 그대로의 모습을 정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뭐 이상적이다? 뭐 이상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무서울 수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가 자기를 찍어준 이유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죠.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필리핀의 정치인이고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이니다.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건가요? 거의 그렇게 압도적이지까지는 않았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압도적이진 네, 않아요. 뭐 네. 거의 뭐 90%뭐 이런 정도는 압도적이진 않은데. 아니,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예를 들어서 진짜. 저기 위에 있잖아 위에. 아니 그렇죠. 그 뭐 사실 그 사실 이명박 정도만 돼도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두테르테가 그렇게 당선이 돼서 이 사람이 또 의외로 기반이 전후 세대 사람입니다. 45년도에 출생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외로 젊어요. 45년생이 젊나요? 젊죠, 사실 45년생이면. 45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70이 된 거 아닌가요, 거의? 아 그런가요? 그렇죠. 나 왜 젊다고 16년이니까. 생각한 거지? 도대체 뭐 어딜 45살이 아니고. 아 샌더스보단 젊어서 내가 젊다고.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 따지면 이 박사님 정도 됩니다, 나이가. 나이가 이 박사님, 그 이승만 박사님 정도 되고. 이번이 리승만 이제- 박사님. 네, 기간이 되는 게 이제 법학이에요. 법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헌법도 알고 국민의 권리도 알고 법학을 공부해서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약간 기본권보다는 법치주의 자체에 치중하는 류의 사람이에요. 법으로 인한 통치, 네, 집행, 집행. 네, 뭐 이런 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필리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이동안은 마약 파는 애들 그리고 마약을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다 쏴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쏴 죽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시장 자기가 시설에? 시장 시절에 실제로 자기가 쏴 죽인 적이 있어서 또 유명해요. 네. 네.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이것들이 이 정도 되면은 부작용이 상당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들을 누가 딱 얘네 마약 갖고 있느냐, 누가 마약을 뭐 팔았느냐 이런 거를 판정하는 사람 자체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신고하면 바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총 들고.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자체 신고도 가능한 거고 음. 나한테 좀 잘못 보였다 싶으면 내가 집행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꼭 공권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집행 이후에 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힘 있는 놈이 지금 힘 없는 놈 죽이고 마음에 안 들었던 놈 죽이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있는데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체육관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줄 서 있어요. 필리핀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테르테 때문에 무서워진 마약상들이 자수를 하러 어디 막 몰려든 그런 거예요. 짤이 있어요? 네, 그런 짤이 돌아다녔는데 확실하게는 못했는데 그거 엄청 많이 돌아다녔죠. 그 짤이. 네. 두테르테가 이제 당선 7월 정도에 6월 뭐 이때쯤 당선이 되는데 지금 당선된 이후에 4, 5개월, 5개월 지났거든요. 이 시기 동안에 지지율이 얼마나 폭증을 했는지 지금 86%랍니다. 현재 지지율이 한 나라에서 86%. 이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거. 필리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금 좋아진 개선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두테르테의 지지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필리핀이 과거에 이 마약이 되게 뿌리 깊게 뻗쳐 있었다. 사회 사실 전체에 마약으로 있었다. 대표가 되지만 마약만의 얘기는 아닌 게 소위 말하면 범죄 모든 범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마약이 그만큼 필리핀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필리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 경제에 의해서 되게 무너진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갖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공식적이거나 하여튼 좀 이제 제대로 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거의 이제 범죄가 거의 그 나라의 그 경제를 지하 경제가 그 나라를 돌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과 별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은 허덕이고 있잖아요. 필리핀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서 그 주체가 지하 경제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대다수가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심지어 그게 범죄다 보니까 치이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아, 가난하기도 하고 범죄 표적이 쉽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테르테라는 이 인물도 필리핀의 오래된 그런 불만, 그런 요소들, 불안적인 요소들을 잘 포착을 했고, 그거를 잘 자극을 해서 시장으로서 또 자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지지를 끌었던 거를 잘 활용해서 대통령까지 돼버린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지지율이 38.6%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86%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는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인권말살이다 이렇게 우려가 많기도 하지만 자국 내에서의 지지 기반은 정말 확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당선된 지 6개월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트럼프에 대해서 이 사람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취임 후 100일 안에 거의 많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는 확실하게 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두테르테. 근데 뭐가 문제일 수 있을까요? 독재자죠, 사실은 이제. 86%의 지지를 걷는데 독재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 독재라는 게 지지율이 없어서 독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선거도 할 거고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를 할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 다음 선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다면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독재라는 게 독재면은 독재지. 그게 민주주의적으로 뽑혔냐 안 뽑혔냐? 뭐 직선이냐 간선이냐? 그거는 사실은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스템을 표면적으로는 괜찮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뭐 전두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걔네 투표해요. 명목적으로는 손들어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렇지 이렇게 안 하고.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명목적인 투표를 합니다. 간선제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상 민주주의, 투표권이 있으니까 민주주의다? 사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제 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를 투표권을 주어지는 것을 최고의 이제 목표 지점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민주적인 마인드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있게 되는 순간을 민주주의로 볼 것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상황에서 투표가 그 이후에 지속이 된다고 해도 그게
독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일 수도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성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정치적인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민중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테르테가 분명히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그걸 집행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다양성을 지금 말살하는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그것이- 다양성을 사실은 말살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범죄와의 전쟁을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범죄와의 전쟁을 아주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도 진보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금 망명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 다 지금 탄압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 두테르테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지점이 뭐였냐면은 두테르테가 당선이 되는 동시에 감옥에 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죠. 네. 감옥에 간 사람 다 정치범이에요. 아, 감옥 간 사람은 정치범이에요. 죽은 사람은 범죄인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감옥에 보냈어요. 그리고 실종이 됐다가 돌아와서 다 고문을 당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래갖고 그 사실은 두테르테가 당선이 됐을 때 그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은 다루지도 못했었고 이미 두테르테의 그 인기는 너무 치솟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언론들도 썩어 있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국내 언론들은 다루지도 못했는데 국외 언론에서 필리핀의 그 진보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커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시사인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그래서 국민들의 그 열폭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라는 것이 과연 그 나라의 민주성을 담보를 하는가에 대한 사실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사실 필리핀 국민들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모두가 지지하고 다수가 지지하고 다수가 뽑는 대통령이 정말 최고의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원론적으로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두테르테 지금은 대통령 당선 당시보다도 훨씬 더 지지율을 많이 얻고 있고 그쵸.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그러니까 집권당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선거에서 밀려서 패했고 그리고 필리핀 국민들이 계속 전보다 점점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구조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과거에 그리고 특별히 독재 정권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 당시에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독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르코스와 이멜다 이렇게 불리는 커플이 있었잖아요. 그 마르코스의 아들이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또 나왔었어요. 필리핀이었군요. 네. 그 부통령 후보로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르코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당선은 안 됐지만 이 사람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바람을 일으켰던 걸 봤을 때 필리핀의 이런 독재와 이런 강경했던 시절 차라리 그때는 경제가 지금보다 나았다라는 그런 향수 확인되지 않은 향수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있고 세계 각지의 힘든 나라들이 다 있는 그런 향수들이 필리핀 대선에서도 작용을 했고 또 야당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두테르테도 일정 부분 그런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들고 앞으로 갈 길 모르고 나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든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개선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분명히 장단이 있겠네요. 지금 정치범들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면. 네. 또 트럼프 얘기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제프리라고 미국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네네. 정확히는 미국 코미디언이 아니라 호주 코미디언인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얼마 전에 본 건데 그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스탠딩 코미디에서. 네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진실은 어려운 거다. 그리고 올바른 길은 원래 어려운 거다. 근데 니네가 알아듣기 쉽다고 트럼프 뽑고 싶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는 거는 사실 걔가 뻥을 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좋죠. 쉽게 말해줬으면 좋겠고 범죄와의 전쟁해갖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쉬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은 범죄와의 전쟁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다양성도 존중이 돼야 되고 그런 게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건데 쉬운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에 범죄자로 찍고 빼고 디바이드 앤 컨커 하고 이러면은 되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정치를 항상 대화와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아까 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할 이 정책으로 손해볼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걸 다 따지면은 사실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지율도 낮고 지금에 와서 실패한 대통령처럼 불리기도 하지만 지금의 민주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정책들을 많이 폈던 김영삼 대통령 보면은
초반에 폈던 정책, 김영삼 대통령이 뭐 두테르테에 비견될 만한 급격한 정책 많이 줬죠. 금융실명제, 하나의 거액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니, 사실은 그게 어떻게 범죄의 전쟁과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민주적 합의나 아니면 다양한 정책적 고려 없이 추진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두 개 같은 거 보면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요소가 다분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 당시에 김영삼을 그렇게 김대중이었으면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쵸, 뭐, 무식하니 했다라고. 뭐, 김대중이었으면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그죠. 생각할 게 너무 많았다는 특히 거죠. 금융실명제는 정말 예.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제대로 했던 몇 가지 정책이 있죠. 쓰레기 종량제와 금융실명제. 이 두 가지는 정말, 그리고 하나의 체계, 이 세 가지는 정말 큰 업적이 맞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걸 봤을 때 큰 병크로서 이제 그 IMF가 터져버렸지만, 네. 어쨌든. 뭐 이런 걸 봤을 때 정치적인 고려보다도 이렇게 리더십 있게 정책을 탁탁 피는 대통령, 그리고 심지어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면 필리핀의 경우는 정말 원하는 바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볼 만한 게 딱 이 케이스죠. 히틀러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8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던 대통령입니다. 그죠, 총통입니다. 그죠. 네. 민주적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지 기반이 있었고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큰 여러와 같은 지지를 얻었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히틀러 같아요. 제가 지금 히틀러처럼 지금 코어에 이거 뭐 붙이고 있어서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사실 민주주의가 지지율만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리더가 판단을 어떻게 빨리빨리 내려가고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점이 되다 보면은 손쉽게 파시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테르테를 뽑았던 국민들이 상당수였고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았고 심지어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두테르테를 지지하고 있고 그쵸. 그래서 두테르테는 앞으로도 어떤 독재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세계 각지에서 분석하건데 그 계속 국민들이 갈 것 같다. 협박해서 얻은 게 아니야, 아니라 맞아. 자발적으로 내면화돼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네 내정 간섭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두테르테 정권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면 정말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필리핀 국민들은 아직 민주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개돼지인가요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개돼지인가요? 라고 말하면, 제가 그걸 긍정해버리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똥망청이니까 넘어올 줄 알았어. 아니, 아까 미국 국민의 50%를 제가 개돼지로 비유를 했지만, 똥망청이 아니네. 그랬지만,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뭐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되었던 문제인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가 그거였죠. 후세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쟁은 올바른 것이었냐 아니었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북한에 개입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거예요. 말은 할 수 있다. 그 나라를 비판할 수 있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개입은 아니다. 그 선을 사실은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어디가 적정선인지를 찾아갈 필요는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근데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필리핀 얘기만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해 개판이 되고 있는 판국에 그런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감은 좀 드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전 세계적인 개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근간은 항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고 이렇게 했던 나의 안정적인 그런 지금 보장된 자산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그걸 허물어지는 거를 위기감을 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공격적으로 내가 아닌 나의 것을 뺏을 수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표출이 되고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열광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필리핀의 경우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지만 좀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86%라고 나오는 이 지지율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지식인들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요소냐면 필리핀은 범죄가 상당히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 국가 치안 자체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재에 대한 위협보다도 심지어 한 번 당한 적이 있죠. 독재에 대한 위협, 독재는. 한 번이 아니라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을 오랜 기간 돋보이는 뭐 우리나라 이승만만큼은 아니지만 뭐 박정희 수준은 되는 그 정도의 독재를 당했던 제가 이승만이 박정희보다 세다고 말한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독재를 좀 익숙한 필리핀 국민들 입장에서는 범죄를 지금 이렇게 당장 척결해 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당장의 이 커다란
큰 악부터 척결을 하고 다음에 정치적인 걸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필리핀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6%의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6%의 지지자가 나는 100% 온전히 두테르테를 지지해 라는 사람이 86%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예, 지지하냐 안 하냐라고 했을 땐 지지하는 편에 가깝다라는 사람이 86%인 게 아닐까. 우리나라 같이 약간 은근히한 속임수 여론조사가 횡행한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두테르테 현 범죄와의 전쟁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 나가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필리핀 국민들의 86%가 생각이 없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게 옳으니까 두테르테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14%만 조폭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마피아의 14%갈 수도 있어. 14%가 마피아고 나머지가 네. 다 범죄의 전쟁은 찬성하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두테르테는 이런데 또 우리가 이 두테르테를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선배 나라입니다. 우리가 삼청교육대 한번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테르테의 이런 플레이를 했던 것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붙여주나? 아직 안 따졌어요? 대통령 전 대통령은 그 사면이 된 거니까 대통령 아닌가요? 복원됐나? 부르기 싫습니다. 네, 저는 그 양반은. 공식적으로는 아무튼 이전 그렇긴 씨가 한데. 전대머리라고 합시다. 전대머리. 네, 내 머리 까지 마. 내 머리를 왜 까요, 내가? 아, 차은택 진짜 대머리 들어가? 차은택 봤어요, 사진? 아 진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예비 탈모인으로서 내가 아,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매스컴이 사냥을 하더라고,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인권을 인권을.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옆머리 뒷머리 다 깎았더라고요. 그 자기도 안 깎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 옆머리를 안 깎았다. 연출한 거다. 그런 뛰어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연출가로서 뛰어난 네. 연출가로서 더 불쌍해 보이기 동정 위해 여론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번에 잡혀 들어갔을 때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했더니 동문서답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 옆머리를 안 깎은 건. 네, 차은택 씨에 대해서 좀 약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또 여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은택 씨가 아니라 다른 가발을 쓴 사람도 구치소 들어가면 그꼴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발 핀고정들이 있어요. 핀고정 가발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이제 항문까지 검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모든 신체의 어떤 피는 위험하니까요. 네, 그런 요소를 다 검사하고 자기 정말 신체가 가발을 또 신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탈모자들 아 지금 하이모 간접 광고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거가 위험하다고 신문시라고요. 범죄를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구치소에서 그짝 나니까 다만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사진을 안 찍은 거다. 근데 아니, 이번에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머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최순실 씨와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최순실 씨가 얼마나 큰 박탈감을 최순실 씨가 못 알아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모르고 대제신문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면- 차은택 씨가 불쌍하진 않고요. 저도 안 불쌍해요. 하지만 뭐 어떤 측면에서 저는 그 약간 일로 인해서 안타까웠어요. 상처를 받았을 만한 이제 건강능력 많은 이제 천만 탈모인들께 네, 탈모인들께는 그 분명히 이제 심심한 위로를 전달을 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시기면 여기서 탈모 조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스를 빼고 가죠. 차은택 뭐가 그 트럼프 불쌍해? 머리가 뒷머리를 모아서 앞으로 넘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보면은 사실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요. 네. 네. 김무수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죠. 네. 아무튼 언론들이 그 차은택 사진으로 또 히트를 한번 쳤다. 우리 전두환에서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네. 아무튼 전두환도 상천교육대를 운영하면서 범죄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고한 사람이 훨씬 그렇죠. 많았고 그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생사도 알 수 없고 아직 못 찾았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필리핀에 왜 법원 중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9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범죄의 전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9명의 범죄자를 죽이기 위해 실제로는 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테르테를 마냥 이렇게 지지하는 필리핀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방금 찾아봤는데 필리핀의 물론 위키백과라서 팩트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6년 임기에 연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시장이 3선이 안 되기 때문에 관두고 대통령 선거를 나온 거라고. 맞아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6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까도 개입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감시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트럼프가 감시합니다. 아니 세계 경찰. 우리가 이게 세계 6년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예. 감시하시려고요? 감시라기보다는 이제 관심을 갖고 네.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하나를 지키기도 벅찬 우리가. 아유 그 인중이나 꼬매야 되는데 네, 아무튼 두테르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백 두테르테 어떻게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실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아까 트럼프의 미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두테르테의 미래.
그 전두환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초반에 개판으로 끝났죠? 네. 초반에 90%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6%였는데 그 기록을 지금 이제 현재 깼죠. 대통령이 네. 깼는데 뭐 한 2, 3년 뒤면 범죄 조직들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뭔가 이제 다른 이슈들이 나올 때 과연 어떻게 이 대통령이 다른 이슈들을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 되게 명쾌한 해답인 것 같아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네, 훌륭합니다. 오늘 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노트에 적어봤어요. 할 게 없어서 김기사와 똥멍청이의 세계 정치 지도자 긴급 진단.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똥멍청이님 한번 긴급 진단 해주시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생각이 어떻게 될까 막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나베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정답에 가까운 얘기 같아갖고 예. 탁월한 해석이었다. 이 이상 사실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범죄의 전쟁이 이 범죄의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실 필리핀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경제예요. 경제가 개판이 났기 때문에 범죄가 횡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관건은 그거예요. 범죄를 때려잡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경제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과연 두테르테가 경제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보시네요. 궁금한 게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가면 어떤 그 반발이 좀 심해져서 뭔가 내전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제가 그 그거를-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두테르테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두테르테가 지금 때려잡는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거기 우리나라 그 사업가들 갔다가 못 돌아오신 분들 꽤 많거든요. 요즘에 필리핀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네, 필리핀은 진짜 무서운 동네인데 이분이 지금 앞뒤 안 가리고 범죄자들 이렇게 때려잡고 계신데 사실 그 조직의 최고 높은 사람들은 아직 안 걸린 사람이 꽤 많다고 그렇겠죠. 들었어요. 네. 이분들이 반격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네, 훅 가실 수 있다. 저는 그쪽에 좀 걸어봅니다. 저는 필리핀에 섬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다 숨어들으면 찾을 수가 없다면서요. 네네.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거기로 숨으면. 그래요? 네, 그래서 필리핀으로 막 도망을 간대요. 어차피 공조를 해도 거기서 찾기 어려우니까 경찰도 많이 부패해 있고. 그래서 김 기사 말처럼 여기저기에 지금 뭔가 힘을 모으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공격하는 쪽도 사실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분명히 한 방 맞으면 죽는 사람인데. 하긴 요새 또 전쟁이 얼마나 싸지지 않았습니까? IS로 대변되듯이 네. 사실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두테르테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를 만약에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체제를 건드려고 하는 순간 반대 세력이 나올 수가 있고 정치적인 그런 혼란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범죄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과연 무엇과 또 타겟을 해서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 사람은 시장이나 대통령이 되는 동안 정치인으로서 타겟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타겟이 없는 자기 내부의 어떤 정치력을 보여준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가 한번 올 거고 그때 잘 잡지 못하면 훅 갈 수 있다 총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4세대 이제 필리핀식 히틀러가 되던가 독재자가 되던가 아니면은 경제를 결국엔 살리지 못하고 그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떠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 범죄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범죄자들로 대변되는 그들이 갑자기 이제 반발을 일으키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축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으면 나는 벌써 됐을 것 같아. 내 말이 그거예요. 네. 어떤 내부적인 반란이 네, 반발이 네. 있을 것 같진 않다. 네, 저는 오히려 반란은 때려 죽일 정도로 더 강하게 굴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한 스트롱맨이 독재자가 되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결국 경제를 못 잡고 하야할 것이다. 하야는 아니고 뭐 쓸쓸히 물러날 해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테르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필리핀 여행 좀 자제하세요 요즘에. 근데 진짜 위험하다라고 훅 가실 수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디야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발리 맞죠? 발리인가요? 발리가 필리핀 맞지 않나요? 다 무식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다 국내 다 도메스틱밖에 안 해요. 무식하다기보다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발리가 필리핀이 맞는데 요새는 발리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발리?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거기서 뭔가 사업을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총을 맞고 죽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그런 걸 당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관광객도 저희가 알기로는 당하는 사례가 발리는 있어요. 인도네시아군요. 네, 그죠? 역시. 필리핀은 어딘가요?
유명한 데가 있지 않았나요? 있겠죠. 네, 있겠죠. 성도 그렇게 많은데.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방송을 또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되게 많은 것들을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세계 정치 지도자 긴급 진단 중에 2명밖에 못 다뤘습니다. 아유, 네, 좀 우리가 충실히 다뤄야 나왔네. 될 분들이 이제 짜르가 계시고, 네. 이제 북쪽에 가시 계시고, 그죠. 네, 그 일본 쪽에 이제 쇼군이 계신데 그 세 분을 아직 저희가 다루지는 못했네요. 네, 나중에 이제 최순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남은 우리나라 과연 이가 하야가 될 것이냐, 하야가 아니면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되면 좀 임기가 갈 것이냐, 개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남은 정권이 확정된 순간,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는 순간 그것과 연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국들이니까요. 네, 우리가 꼭 전문가만 이런 말 하는 법 없잖아요. 아, 두 분 굉장히 전문가 같았습니다. 당분간이라고 떠드는 거죠. 네. 저희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뇌내 망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아나백. 네, 저는 똥멍청이었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무비 신의 영어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